이제 3교시 수업입니다. 교재는 152쪽이 되겠고요. 이제 본문 내용까지는 이제 학습을 다 마쳤고, 이번 3교시에는 그 직무 능력 수행 평가 문제 150쪽에 있는 거 단답형 문제를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그 뒤에 그 주관식 문제도 같이 이제 풀어보기는 하고요. 그 이제 학습하는 게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개념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개념. 이 단어가, 이 용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단답형 문제가 나와 있지만은, 이제 그동안 다루었었던 내용 중에서 좀 실무적으로도 중요하다고 되는 내용들을 30개 이렇게 넘쳐내서 단답형으로 이제 가로묶기로 해놨습니다. 내용을 외우는 것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해당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필요한 어떤 법률 지식이나 그런 것들은 내가 언제든지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제 필요할 경우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내가 궁금해하는 것, 내가 아는 게 어디에 있는지까지는 알으셔야겠죠. 법률이라든가 뭐 하는 것들,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해당 내용을 찾아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이제 숙지할 수는 있어야 되죠. 알 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주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자금 관리로 한 학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전부 다 이제 전산화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실제 손으로 쓰는 뭐 그런 장부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산으로 하더라도 전산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어야죠. 어떻게 인건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개념 이해하는 것 측면에서 이제 학습을 이렇게 좀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주차가 되겠고, 지금 단답형 문제를 좀 보긴 하겠지만은, 이제 교과서상의 내용을 이제 다 다룬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자금 관리라고 하는 과목이 그 한 학기 하기에는 이제 분량이 조금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도, 뭐 재무 관리나 경영 분석을 추가로 더 이제 학습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일단 이번 주 10주로 이제 자금 관리 부분은 이제 얼추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경영 분석이나 재무 관리 같은 그 분야에서 좀 자금 관리와 좀 연관되는 것들, 필요한 내용들을 발췌해서 거기서 따로 이렇게 나머지 4주 정도 남았나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3교시는 이제 단답형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교재는 아까 이제 152쪽이 되겠죠. 교재는 152쪽이 되겠고, 화면상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장을 읽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 관리하고 분석해서 자금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자금 부족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것.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자금 관리죠. 그 자금 관리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금 관리. 자금 관리하는 것. 회계 담당자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자금 관리하는 것. 그리고 수표음이 언제 내에 제시되는 것이 확인한다. 기간 내에 제시되지 않으면은 뭐 소구권을 상실한다. 기간이 되겠죠. 지급지시기간이라고 이런다. 지급지시기간. 지급지시기간. 날짜가 써 있고 그 날짜 안에 돈을 달라고 뭐 대금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3번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표에 두 줄 그은 거. 이거 뭐 수표 앞면에다가 두 줄을 긋겠죠. 그리고 이 대금은 누구누구에게만 주십시오라고 이제 그 두 줄 안에다 써놓는 거예요. 그거를 횡선수표라고 그랬죠. 횡선수표. 수표 앞면에다 쓰는데 횡선수표라고 그럽니다. 두 줄을 딱딱 걸어놓는 거. 횡선, 선을 걷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법인과 개인사업소득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당 접대비는 이제 10,000원 이상인데 얼마 이상 초과되는 재원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비용을 쓰는 거죠. 법인에서 비용을 쓴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 등을 수취해서 5년간 보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격증빙이라고 그러죠. 적격증빙. 세금 계산서,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확실하게 거래를 했다라고 나타내는 증빙이죠. 그리고 5년간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금액이 3만원입니다. 3만원. 접대비는 1만원 이상. 일반 거래는 3만원 이상. 그리고 5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적격 증빙이라고 얘기합니다. 적격 증빙. 다음 5번이요. 영수증은 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영수증이라고 해야죠. 무엇을 받았다고 증명하는 서류를 얘기해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런 걸 영수증이라고 그러죠. 영수증은 접대비를 제한 지출 중에서 거래건당 3만원 이내의 지출은 지출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지만은 3만원 이내인 거. 그런데 3만원을 초과한 거는 3만원을 초과하는 그런 영수증은 이런 것들 말고 나머지 영수증을 받았을 경우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내야 돼요. 가산세. 추가로 얼마를 더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만원 이상짜리는 적격증빙을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다음은 6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 등의 매매는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이라고 했죠. 적격증빙 지출, 적격지출증빙. 용어 자체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적격증빙이라고 그러죠. 적격증빙. 이걸 이제 법정지출증빙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교부 수취해야 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영수증 등에는 거래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래 내역이나 사실을 뒷받침하는 거래 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거래 명세서를 작성하는 어쨌든 이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중에 하나는 발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7번 일정 기간 정해놓고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서 만기일에 약정 금액을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적립식 금융상품. 매달 돈 집어넣는 거, 매달 돈 예금하는 것, 정기 적금이라고 그러죠. 정기 적금. 정기 적금. 반면에 정기 예금은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에 금액을 바꿔놓는 거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량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융통어음을 금융기관이 할인 매입해서 다시 고객에게 판매하는 금융상품. 은행에서 파는 건데 은행에서 기업 거를 사 가지고 그거를 다시 고객들에게 파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업 어음이라고 해야 돼. 기업어음. CP 뭐 그렇게 얘기하죠. 커머셜 페이퍼 그렇게 되나요? 커머셜 페이퍼? 네. 코퍼레이션 페이퍼? 어떤 기업어음을 얘기합니다. 우량 기업이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융통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 매입하고 다시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 기업은 이제 은행들한테 이 어음을 팔고 대금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은행은 다시 고객에게 팔고. 그래서 은행은 중간에서 그 이자 차액이죠. 기업어음을 할인할 때 받는 이자, 그리고 고객한테 팔 때는 이자, 그 차액의 수익을 얻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기업어음. 자, 그리고 금융기관이 금전을 신탁자산으로 예탁받아서 이제 대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대출해주거나 또는 이제 증권 등으로 운영해서 다시 이제 그 원금하고 이자를 돌려주는 금융상품. 그러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해서 이익을 남겨서 넘겨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걸 이제 금전신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전신탁. 요즘 뉴스에서 옵티머스 라인 그 사모펀드 얘기 많이 하죠. 그것도 같은 맥락이죠. 금융회사나 또는 은행권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데 주식이나 채권이나 국채나 투자해서 이익이 남겨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돈을 모으는 것. 사모펀드죠.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그런 것들은 좀 원래 약속대로 안 하고 엉뚱한 데다 투자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건 2조 원 돈이나 되는 금액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죠. 물론 그 금액을 다 이렇게 뭐 지급불능된 건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은 이제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지급불능됐고요. 그 피해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금액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뭐 재판 진행 중에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금수신탁은 이제 은행에서 돈을 맡아가지고 이제 뭐 그 운영을 해서 주겠다는 거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정기적금, 정기예금 같은 것 그냥 뭐 그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은 이제 요금을 예금이고요. 그런데 돈을 모으기 위한 이런 것들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그리고 이제 저축성 예금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축성 예금, 요금을 예금, 저축성 예금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에서 대화를 하거나 뭐 하다가 뭐 저축성 예금 그럼 그 저축성 예금이 뭔지 알아야겠죠. 뭐 정기적금 그런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용어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 뭐라 그러죠?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거 그냥 흔히 시중은행 그렇게 얘기하죠. 시중은행. 그리고 그 이렇게 이제 국가의 목적 어떤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있는 은행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특수은행 그렇게 얘기를 하죠. 특수은행, 시중은행, 특수은행. 그리고 13번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 지금 이제 그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종합금융에서 남은 거 우리금융인가 뭐 거기 하나 있다 그랬죠. 그전에는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 책이 발간될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그런 경제 상황이 이거는 급변했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데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종합금융에서 금융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다 취급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번 같은 경우도 이것도 해당 전문 유쪽 금융 그쪽에나 관련이 있지 일반인들한테는 많이 익숙하지 않은 얘기예요. 자산운용사하고 그 증권회사가 있다. 그 자산운용사는 이렇게 이제 투자자가 맡긴 돈을 투자해서 운영을 해서 배당해주고 뭐 수수료 받는 거고요. 그리고 요 이제 증권회사죠. 증권회사는 증권 발행 주선하고 회사가 발행하는 거니까. 그리고 증권 거래를 통해 가지고 수수료 받는 것. 그게 증권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금융 거래하기 전에 전자금융 서비스 하는 거는 우리가 보안카드 받는다 그랬죠. 보안카드. 시크릿 카드라고 이랍니다. 시크릿 카드. 그리고 요거 이제 올해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공인인증 받는 거. 공인인증서라고 얘기하죠. 공인인증서. 은행에서 주로 받죠. 공인인증서. 그리고 전화로 은행 거래하는 거. 전화로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텔레뱅킹 그렇게 얘기하죠. 텔레뱅킹. 그리고 법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신용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발급받는 거죠. 신용을 담보로 해서 현금 지급하지 않고 현금은 다음 달에 주더라도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외상으로 구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카드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법인카드인데 특정한 이용자를 지정하지 않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것. 법인 공용카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인 공용카드. 기업 공용카드. 그리고 특정 이용자를 지정하는 카드. 임직원 중에서 누구누구만 할 수 있다. 이건 기업 개발 카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런 용어들은 사실 좀 이렇게 많이 익숙지는 않죠. 이제 실제 이제 실무에 들어가면 익숙해지겠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익숙하지 않은
실제로 이제 법인카드 하지만은 한 번도 뭐 보거나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익숙하지 않은 내용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어음법에 있었죠.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어음법하고 수표법. 법제처에 가서 확인해 봤었습니다. 어음법, 수표법. 그리고 어음에는 이러이러한 문구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언제 어디서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한 증서라고 그랬죠. 언제 어디서 얼마. 언제 어디서 어디서가 빠졌네요. 언제 어디서 얼마 뭐 이제 금액 써 있는 거죠. 일정한 금액. 이게 핵심이죠. 이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당연히 이제 뭐 발행일 날짜 그런 거 들어가고요. 이제 당자 수표나 당자예금의 당자예금. 일반인들이 하는 뭐 보통 예금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이제 기업에서 거래하는 예금이 되겠습니다. 당자예금을 자금으로 해서 일정 금액의 지급을 의뢰해서 발행하는 증권, 그걸 당자수표라고 그런다. 당자수표. 그리고 자기압수표, 은행에서 발행하는 거죠. 은행에서 발행하는 거. 은행이 발행인이에요. 그래서 수표를 가진 사람한테는 거기 써 있는 금액을 주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수표를 자기압수표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런 수표는 이제 보증수표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압수표, 은행에서 발행하는 수표. 그리고 어음댁은 받는 경우죠. 어음은 만기일 하루 전에 거래은행에 가서 이제 입금을 한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당일날 직접 은행을 가서 할 수도 있다. 실무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음. 그리고 25번이요. 어음의 예금 부족 사유로 인한 부도와 수표의 부도가 발생을 하면 어음이 부도가 되면은 당연히 발행인이 당자 거래는 중지가 되겠죠. 당자 예금 거래 중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수표나 그런 거 당자 수표 발행되는 거죠. 당자 예금 통장 관련된 거 전부 다 중지가 되겠습니다. 부도가 낸 거니까요. 그리고 전자음인 경우에요. 전자음. 이제 매출액 10억 이상인 경우 뭐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모든 회사들하고 전자음을 발행한다 그랬었는데 전자음에 배서한다. 공인인증서로 하겠죠, 당연히. 그 컴퓨터상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27번은 오늘 했었던 내용이죠. 공시채고 신청하기 전에 뭐 분실한 경우에요. 어음이나 수표를 분실한 경우 은행에 가서 분실 신고 접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미지급 증명서라고 그랬죠. 미지급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미지급 증명서. 분실하기 전에. 분실하고 나면은 이제 분실 신고하는 거죠. 은행에 가서 이거 잃어버렸습니다라고 신고하는 거죠. 그리고 공시채고 신청하기 전에 이거 이제 그 채권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채권 용어가 저도 지금 낯서네요. 이게. 잠깐 좀 앞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채권 절차 아까 받는다 그랬었죠? 채권 판결, 그죠? 저는 이제 법률 용어다 보니까 입에 딱 붙지를 않습니다. 공시채고 채권 판결. 그래서 이제 분실된 거니까 그 어음 자체의 권리, 돈을 받을 권리죠. 그걸 없애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시채고 신청하는 거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이렇게 공지 내면은 그 기간 동안에 뭐 다른 이의가 없으면은 그 권리를 없애는 채권 판결을 받는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찾아가서 분실 신고하고 또 경찰서에 간다 그랬죠. 경찰서에 가서 분실 신고하고 분실 신고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그리고 어음대금은 발행인한테 받거나 배서인한테 받거나 보증인한테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셋 중에 아무나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받겠죠. 어음 소지인.
그리고 이제 부도가 났을 경우에 상대방이 지급 거절을 한 거예요. 돈 못 준다라고 이제 했을 경우에 발행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발행한 사람이에요.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 명의로 변경하는데 지급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를 신청한다 그랬습니까? 이게 그 사람 재산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임시로 압류하는 것, 가압류라고 얘기합니다. 가압류. 임시로 압류하는 것. 가압류 등의 부재 신청을 신청하고 그리고 사회행위 취소, 사회행위 거짓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그랬죠. 거짓으로 손해를 끼치는 것.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긴다거나 그리고 숨긴다거나 그런 사실이 있을 경우에 그 소유권 이미 이제 법적으로 넘긴 거죠. 그거를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는 거예요. 일부러 넘긴, 가짜로 넘긴 거니까 그 취소해달라고 소송해야 되고. 그리고 그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파산 또는 회사 등의 신청을 하는 등에 대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회사가 이제 파산해버리거나 뭐 그러면은 아예 돈을 못 받게 되는 거니까 그거 하기 전에 이제 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단답형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관식 문제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주에 주관식 문제 좀 그동안 이제 배운 거니까 한번 쭉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서 경영 분석 재무 관리 중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뭐 자료를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수업 진행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실질적인 이제 자금 관리 내용은 이제 이번 주로서 이제 마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쨌든 여러분 이제 듣는데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는 좀 새로운 내용으로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른 학습 뭐 관리회계나 그런 데서 이제 배웠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경영분석 재무관리 그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뭐 필수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준비해서 강의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관련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여러분들 지난주 중간고사 이렇게 좀 봤는데 문제가 좀 쉬워서 그랬나요?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그런가? 대부분 다 맞추신 것 같아요. 상당히 시험을 잘 보신 걸로 이렇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지금 이제 코로나도 계속 지금 어쨌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날씨도 이제 뭐 기온차가 심하고 아침에는 춥고 뭐 낮에는 덥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강 유념하시고 항상 즐겁게 이렇게 잘 좀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